그다음 소식은 이거는 그저께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JTBC가 특종이라면서 거의 9시 뉴스, 얘네도 9시인가요? 얘는 몇 시예요? 8시인가? 시 하지 않나요? 네, 하여튼 얘네 아홉인가? 저녁 뉴스 아예 헤드라인으로 맨 처음 소식으로 보냈던 건데 토스가 뚫렸다고 이렇게 아예 정말 헤드라인이 토스가 뚫렸다 해요. 그래서 보면은 총 8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8명의 피해자들이 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요청하지 않은 이제 그 계좌 이체권이 발생된 게 확인이 됐다는 그런 소식인데 그래서 총 한 8명이서 총 938만 원 정도가 빠졌다고 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일단은 뭐 토스의 내부적으로 이제 보안이 문제였다든가 뭐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일단은 왜냐하면은 8명만 뚫렸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게 뭐 서버 안에 문제가 있어서 털렸다기보다는 이게 사회공학으로 털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토스 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입장을 통해서. 그래서 사회공학이라는 게 뭘까요? 호로이님. 사회공학은 잠시만요. 저런. 이 부분은 편집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왜요? 녹음이 왜 안 되고 있었냐? 저기요. 오. 님. 지금 일단 눌렀는데 님. 아무튼 오. 아까 이게 마이크 드라이버 문제가 살짝 있어가지고 뺐다 꽂으면서 이게 꺼졌나봐. 그래가지고 사회공학이라 함은 그렇죠. 컴퓨터 보안에서 인간 상호작용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람을 속여서 비기술적인 수단으로 정보를 얻는 행위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의 뭐 이메일이나 뭐 각종 정보를 이용해서 뭐 비밀번호를 추적한 다음에 여러 개인 정보를 활용해서 한 군데를 뚫으면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른 데를 뚫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약간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잘 아는 이메일 피싱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이용해서 하나를 뚫으면 보통은 안타깝게도 패스워드를 하나를 쓰면 여러 군데 돌려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뭐 뒤에 뭐 숫자만 여기는 1, 2, 3, 4, 5, 6 A 여기서 1, 2, 3, 4, 5, 6 B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무조건 뚫리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뚫은 것 같아요. 여기도. 하여튼 그래서 일단은 토스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보통 이런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irregular한 그러니까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이런 이상한 부정 결제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를 잡아서 이걸 사용자한테 알려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지금 사용자가 눈치를 채서 토스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고 심지어 처음에 연락했을 때는 토스 고객센터에서 이건 정상 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처음에는 발뺌을 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사실 좀 욕을 먹어도 싸다는 생각인데 사실상 자기네들의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 안 한 거를 결국 이제 사용자한테 돌린 꼴이니까. 근데 예. 그 이상 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FTS가 완벽한 곳은 없어요. 어딜 가도. 예를 들어 예, 그러니까 사실 정상이랑 그 비정상 결제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뭐 이번처럼 해외에서 사용된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 이용된 거라면 그걸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못 알아냈다고 해서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다른 금융기관이라면 요런 패턴의 사용이 있었을 때 알아냈을지 그게 이제 쟁점인데 만약에 이제 토스를 제외하고 다른 서비스들은 다 알아채는 거를 토스 서비스가 못 알아챘다 이러면 이제 토스의 그 시스템의 취약점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 뭐 어쨌든 간에 그 시스템이 완벽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식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다른
그런 서비스, 뭐 금융기관들 역시 똑같이 이거를 정상 거래로 본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토스의 잘못이 아닌 거죠. 굉장히 애매한 거니까. 뭐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이걸 뭐 토스가 못 일방적으로 못했다 이거라고 그렇게 보기에는 아직 힘듭니다. 어?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어제 이제 다른 이제 저희들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있는 슬랙 채널에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기나긴 토론이 오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FDS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한 거고,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도 옛날에 체크카드가 처음에 서비스 초기에는 이게 카카오뱅크 체크카드가 국민카드 거거든요. 국민카드에서 서비스를 하는 네네. 건데, 이게 전산이 서로 이제 손발이 안 맞아서 뭐 FDS가 뭐 부정결제로 여러 번 털렸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털리면서 배우는 건데, 사실 토스가 좀 예전에도 좀 논란이 좀 있었던 건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당장 FDS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는데, 옛날에도 한번 이상한 논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러면서 좀 신뢰도가 계속 깎이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토스 계속해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터지니까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잠시만. FDS 같은 거는 거기다가 너무 빡빡하게 설정해 놓으면 실제로 그 사람이 사용한 것도 FDS가 차단을 해서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고, 근데 이제 보통 그런 건 해외 결제할 때 주로 일어나는 일이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차량 결제할 일이 있어서 우리 카드에서 그 1,400만 원 정도를 3개월 무이자가 돼서 3개월 무이자로 그 결제를 했는데, 사실 제가 우리 카드를 한동안 안 썼거든요. 한 몇 달? 그 이제 원래 우리 카드 쓰다가 주력을 국민카드로 바꿔서 한동안 한참 안 쓰고 있다가 이제 한 번에 1,400만 원 결제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뭐 보기에 따라서는 이상 결제 같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래서 근데 요번에 요런 거는 그 발동을 안 하더라고요. 뭐 요거는 이제 아마 그 차량 회사 뭐 요런 거로 간 거고, 거기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당장 결제가 된다고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니까, 신용카드는. 뭐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거 있었다. 카드사 비밀번호를 지네가 맘대로 변경을 해서 논란이 있었었죠. 음. 게다가 이거를 제대로 암호화를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의심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직도 가끔씩 이제 토스 갔다가 모종이로 토스를 갔다가 국민카드 앱으로 돌아오면은 토스를 강제로 로그아웃 시키겠습니다 알림이 계속 떠요. 뭐 하여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특히 금융기관은 더 그래요. 만약에 진짜로 이제 토스가 금융기관으로서 하고 싶으면, 특히 이제 인터넷 은행도 승인도 받았잖아요, 이번에. 이것도 몇 달 전 얘기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이제는 그냥 뭐 페이스북처럼 막 빠르게 움직이면서 다 망가뜨리고 다닐 순 없어요. 이제는 정말로 신뢰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토스 잘못이던 아니던, 일단 토스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사건이 벌어진 건 이젠 벌어진 거고, 만약에 모르겠어요. 시간을 되돌린다고 해서 뭐 FDS의 알고리즘을 바꾼다고 해서 이거를 막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일이 벌어졌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야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와는 별개로 제가 사실 여기에다가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비판합시다 시리즈를 오랜만에 등장시킨 거는, JTBC가 이거를 다루는 방식에서 좀 선동을 노리고 한 것 같다라는 좀 의심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회공학으로 뚫렸으면은, 사실 이게 사회공학이라고 하면 이게 뚫렸다고 이렇게 헤드라인에다가 대놓고 할 만한 그건가? 보통 이게 왜냐하면 뚫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예. 우리야 뭐 이게 사회공학으로 인해서 벌어진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뚫렸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최악의 방식으로 뚫렸다고 생각을 하겠죠. 서버가 털렸다 말 그대로. 농협처럼 서버가 털렸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KT처럼 털렸다, 뭐 이렇게 사이버드처럼 털렸다. 아이고 참, 하여튼 그렇게 털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별로 도움은 안 돼요. 뭐 토스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기사도 제가 쭉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토스의 입장을 넣긴 넣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나중에 뭐 법적 대응이나 이런 걸 피하려고 그냥 살짝 물어본 느낌?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살짝 얘네들 입장 그냥 살짝 숟가락 얹어놨어. 그러니까 해야 할 일 그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뭐 토스를 뭐 어쩌고 이런 기사 내용도 그런 걸 좀 너무 전형적인 그런 까내리기 기사였던 것 같아서 조금 그게 좀 그렇게 JTBC는 그래도 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좀 이렇게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게다가 그게 요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얼마나 헤드라인급으로 나올 수 있는 헤드라인급으로 다뤄야 될 얘기들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19, 뭐 저쪽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들, 이런 거를 다 냅두고 토스 이거 뭐 8명 뚫린 거, 뭐 물론 뚫린 건 뭐 이제 해킹당한 그건 심각한 문제긴 하지만, 그거를 지금 헤드라인으로 할 만한 이게 건수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솔직히 말해서. 생각해보면, 진짜로. 요즘 안 그래도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지금, 북한은 지금 갑자기 또 연락처를 다 끊겠다고 난리치고 있고, 막, 국내외적으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지금 헤드라인이 될 건덕지인가? 약간 그런. 만약에 이런 보도를 하고 싶었으면 사회공학이라는 게 뭔지, 어떤 해커들이 어떤 식으로 해킹하는지 말해주고 그걸 막을 방법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 JTBC는 그 보도는 안 한 것 같죠, 지금. 예를 들어, 사이트마다 암호를 좀 더 달리 해야 된다, 이런 보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이거를 한 두세 꼭지를 두 꼭지 썼다 그랬어요. 그 뉴스에서. 그러니까 이거 메인 하나고 뭐 하나 더 있었다 그랬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털리면 이게 토스였을 수도 있고, 말해서 이거 카톡이었을 수도 있고, 어디가 털렸을지 몰라요. 근데 하필이면 토스였던 거고. 제가 이거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옛날에 있었던 아이클라우드 사건도 있었죠. 그거도 사회공학으로 뚫린 거였어요. 결국은 피싱이나 이런 걸로, 제가 듣기로는 드롭박스 쪽이 털렸던 걸로 그때 기억을 하는데, 왜냐면 드롭박스에서도 되게 털렸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게 애플 탓인 줄 알아요. 왜냐면 그때 보도하는 방식이 다 뭐 아이클라우드 해킹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그것도 사실 엄밀히 말해서 애플의 그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애플이 물론 이제 애플이 그 이후로 이중 인증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강화하긴 했어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이중 인증이 거의 그거죠. 의무화죠. 애플 아이디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가입을 하면 아마 기본적으로 켜질 거예요. 그래서 기본값이 그거를 거라서, 그게 아마 그때 그 당시에 털리고 나서 강화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뭐 물론 이제 그거를 해킹을 당한 당사자들도 사정을 잘 모르고 무조건 애플 까기 바꿨었던 것도 사실이긴 하니까, 사실. 지네들이 비밀번호 관리 제대로 못해서 털린 걸 가지고 이제 애플 탓하고 그랬었던 것도 사실이고. 게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연예인들이 이제 미국 셀럽들이 털렸었잖아요.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그래서 더 문제가 컸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언론들이 이런 거를 다룰 적에 있어서, 이거는 당장 이제 자기네들 그거를 시청률이나 이런 걸 유도하기보다는 좀 더 실익이 있는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기사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비판합시다로 정의를 했었습니다.